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하지만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또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12월 FOMC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사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단기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집중하면서 결국 충격 또한 짧게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내렸다가 월요일장 살짝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60선대 중반에서 코스닥은 490선대 중반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린입니다. 12월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지만 국내는 보름간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약세가 이어졌던 이후에는 거래대금 부진과 함께 또 양적 완화 축소 이슈, 환율의 변동성 거기에다가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실타래가 얽힌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얽힌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3.53포인트 오르면서 196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8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수리해 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4거래일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1억 원, 또 기관도 9거래일 연속 310억 원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선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9포인트 오르면서 495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순매수 행진으로 이어나갑니다. 2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19억 원 순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만 1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죠. 닷새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0.14% 오르면서 1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140만 원 터치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외국인 러브콜의 오늘 강세 움직임입니다. 1.51% 상승하면서 3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살펴보죠. 전일장 미국에서 트위터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0.85% 상승하면서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소식과 함께 2.33% 오른 모습입니다.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후에 주가 하락 우려가 염려가 되면서 오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0% 상승하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던 CJ 우쇼핑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38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이상의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ENM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도 올랐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국내 환율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 테이퍼링 이슈 속에서도 1,050원대 중후반에서 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단기 모멘텀 없이 달러 지지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원 20전 상승한 1053원 8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그룹주부터 살펴보죠. 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소식과 함께 계열사들이 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움직임이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율 확대는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나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카드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6,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는 3D 프린터주입니다. 정부에서 3D 프린팅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위해서 벤처, 또 중소, 중견기업에 5년 동안 15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100%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TPC가 4%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2% 이상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활성화 대책 효과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0% 이상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부터 파란불 이렇게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 우리투자, 현대, 키움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의 흐름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핫텐에서는 매주 월요일만 이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시장을 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수익률까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 무국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한 주간에 예정된 경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12월 제조업 지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유로존에서는 12월 PMI 제조업 지수, 중국 쪽 중요하겠습니다. 12월 HSBC 제조업 PMI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의 4분기 단칸 지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17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2월 주택시장지수, 유로존 쪽에서는 11월 신규 차량 등록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1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일본의 무역 수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19일에는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화면에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담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고요. EU 정상회담 20일까지 브뤼셀에서 역시 개최가 됩니다. 이어지는 금요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의 11월 BOJ 금융정책회의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죠. 네, 여전히 12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17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이번 주 당연히 FOMC에 좀 초점을 둬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월화수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네. 테이퍼링한테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방향은 못 주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1950과 2000 안에 거기 딱 반이 어디죠? 1975. 요거를 그 돌파시키려고 그러면 그 안에 나올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할 것 같고 2000 안착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2000 안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죠?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9, 20, 요 때가 이제 저는 어쩌면 이게 내년도 3월까지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마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냐면,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만약에 하면 라이팅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3, 4분기 GDP 확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테이퍼링이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미리 선조정했던 그 다우 지수가 15,500과 15,700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멘트가 나오면 테이퍼링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호전에 의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하면 이런 방향 가면 시장은 우리가 아주 다시 2,000을 넘어서 한 2,450까지 급등하는 파도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아니고 이번엔 테이퍼링 안 해요. 그러면 또 불확실성 지속되겠죠. 그러면 내년 1월에 한다, 3월에 한다. 이게 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지표하고 유럽의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속에서 중국 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 주도 이 월화수는 그냥 박스에 갇혔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 변동성에서 시장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이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우 지수가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2.6, 나스닥 1.1, 그리고 러시아가 거의 잘 안 빠져요. 마이너스 0.67, 상해도 잘 안 빠져요. 대신 4% 하락한 4% 이상 급락한 나라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4.5, 호주 4.61, 홍콩 H시장 4.19, 홍콩 H시장과 한국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테이퍼링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유동성의 어떤 근지대한 이게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머징 마켓의 주변들이 이렇게 4%씩 급등락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보시죠. 이탈리아 마이너스 6, 프랑스 5.2, 독일 4.1. 이 변수들이 테이퍼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목요일 이후에 나올 것 같다. 그때까지는 시장은 이 테이퍼링 노이로제에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는데 1950과 2000 박스에 2000도 안착하려고 그러면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과정이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약하게 하고 미국 경제 지표 좋아서 이제 불확실성 제거됐고 경제 지표가 우호적 가서 상승하든지 아니면 내년 3월 달로 이전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기술적 반등의 에너지가 나오든지 하는 것이 이번 목요일 금요일 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1950과 2000에 갇혀 있는 형태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에 2000일에도 갈 수 있는 에너지 주는 거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때까지 요번에 2270을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저는 요번 주는 오늘부터 10시 반 동시효과 때 상해 종합지수가 빠지면 지금 플러스 난 게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플러스로 다시 돌리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했느냐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수와 연동된 종목이 뭔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경제공작회의로 테이퍼링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공작회의의 결과물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상해 증시가 오늘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7일, 18일 예정된 FOMC에서 설사 또 테이퍼링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충격은 단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수가 조금 1950선대까지 내렸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근데 뭘 사자죠? 그냥
저는 경기 민감주, 중국 경기 민감주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바닥 찍고 올라가 줘야 되고, 지금 이번에 경제공작회의를 했지만 성장률 지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동안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급격한 축소한 이게 7%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7.5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직까지 시장에다 맡기는 것 같고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그 외의 종목, 그 외의 어떠한 재료로 얘기했다는 부분이 제일 1순위로 내는 게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가 N달러입니다. N달러가 지금 103엔을 치고 나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면 원화는 1,050원. 저는 1,050원을 깨면 땡기고 하고 그 대신 1,070원은 상단인 게 이게 한 3개월 동안 갇혀 있는데 만약에 요번에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N달러의 속도가 결정될 거고 이 103엔이 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만약에 N이 103을 치고 나가는데 토요타 자동차가 급등하고 현대차가 급락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일본을 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을 숏하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같은 그 아시아권, 동북아시아권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그 쌍방향,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가면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더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나오는 걸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유로화를 보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 유로화 약세 구도일 때는 우리도 원화도 강세에서 약세로 터닝하게끔 돼 있어요. 요게 급작스러운 또 다시 또 그 외국계 자금의 매도가 현물 쪽에서 더 강화될 수 있거나 비차익 매도가 더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지금 유로화가 지금 저 쌍봉 1.38짜리에서 쌍봉이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꺾여 내려와요. 이 꺾여 내려오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만약에 급격하게 꺾여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규모가 많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구조가 우리한테 또 나쁘게 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의 동향을 또 잘 보셔야 돼요. 10년짜리 국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게 28점이니까 2.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0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채권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 10년짜리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연준이가 계속 사줬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테이퍼링 하면서 그게 축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층들이 줄어들면 그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더 사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10년 국채에다 이자를 더 주면서 팔아야 되는 이 이자율의 3.0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더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0을 돌파하지 않고 이게 꺾여 내려야겠죠. 그거 확인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번 목요일 날 됩니다. 그때까지는 큰 게임이 나올까요? 큰 게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소지게 좁은 박스에서 눈치 보기 장만 월, 화, 수는 가겠구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상해 종합지수의 에너지에 따라 약간 상단 타치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그 상단도 1975와 2000선만 본다. 그리고 2000 안팎하고 강한 대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숙제, 테이퍼링 숙제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중국의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는데 중국의 방향성도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목금에서 결정되겠다. 그러니까 월화수는 극심한 눈치 보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게릴라 전법, 그러니까 배팅을 짧게 하고 시장을 조절해 가면서 이번 목요일 날과 금요일에 중요한 변수에서 큰 물줄기에서 윗방향으로 잡는지 아랫방향 잡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리스크 관리하는 게 이번 주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12월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온 이후 발빠르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가 1950에서 2000 사이에 갇히는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하셨는데 좀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강한 모멘텀이 없을까? 이번 주 예상 밴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주 예상 밴드는 삼성전자가 결정할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135만 원까지 가는 방향이면 이 장은 1950을 깨서 약간 1900과 192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2년 동안 1750과 1770은 하단, 그 다음에 2050과 60은 상단, 거기에 딱 중심이 19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에서 1950 사이에서 요번에 확인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테이퍼링 같고, 그래서 1950을 깬다고 그래갖고 이 1900만 깨지 않으면 큰 트렌드는 그냥 박스 트렌드로 보시고, 대신 1950에서 이 2050의 작은 박스에서 뭔가 방향을 주려면 2000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1975와 2000이 상단일 때 삼성전자는 142만 5천 원과 145만 원이 상단일 가능성. 그래서 요번 시간 거쳐서 제가 대차 잔고를 체크해 드린다고 그랬죠. 전번 주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369만 주입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357만 주, 10만 주 정도 줄었어요. 10만 주 정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서 요번에는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145만 원을 돌파하면 이 장은 2000선이 저항이 아니라 안착하는 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장은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매매 동량,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요. 이게 스위칭 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 갖고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 에너지가 매수로 바뀌는 과정이 연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파생시장과 코덱스 레버리지는 11,500원과 11,200원의 박스의 중심값이 얼마죠? 11,750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121선, 요게 137만 원인데 이걸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145만 원을 박스에서 4등분 해갖고 중심값이 140, 한 2, 3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를 저항을 하는지 지지하는지 월, 화, 수. 이게 선물로는 257.5입니다. 그러니까 255와 270의 중심가 얼마야? 257.5. 이 257.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월화수의 숙제일 것 같고, 이 상단 제시해드리는 260 정도, 이거를 2000, 그리고 코덱스 레벨 12,000을 안착하려고 그러면 저번 그 목요일날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맥점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지난주 마무리됐었던 중앙경제 공작회의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경향을 계속 유지했다는, 방침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긍정적인 영향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공작회의에서 네. 어떤 화두의 단어를 선택했느냐. 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는 딴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문구를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2013년도에는 10개 정도의 10대 개혁회의 키워드를 설정했고, 거기에 제일 상단에 GDP 성장률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일 상단에 뭐가 나와 있죠? 여기서 성장률 개념이 없어요. 성장률이 10개고 또 6개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제 윗상단에 국가 식량 안보 확보라는 화두를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양돈,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소비자들, 중국 소비자들의 층을 두텁게 하고, 그러니까 두텁게 하려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이 고민에서는 1인 1가구 폐지에 따른 그 얘기는 뭐예요? 급속도로 인구 증가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할 때 중국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이 식량 안보와 연동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집중 정책을 할 거고, 그럼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돈 관련된 사료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종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식량과 연동된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밑에 국민 생활 수준 제고, 이게 크게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위해나 국제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국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앞으로 10년 동안 더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또 이 기업들이 여기에 연동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타겟팅을 삼아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1인 1가구 폐지에 따라서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 화장품이니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니 이런 것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식량과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뭘까 할 때, 노무바이오라든지, 사료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국가 식량 안보와 연동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뭔가 종목별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국가 식량 안보와 1인 1가구 폐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시장을 극대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를 성장률 정책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2014년도를 주도해야겠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낙폭 과다주가 있고 먼저 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가고 있고요. 홈쇼핑도 먼저 가고 있고요. 그러면 가지 않은 게 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개방 확대, 산업 구조 조정, 채무 리스크 강화.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게 뭘까요? 집중하는 산업의 재편 현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태양광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또 하나 고민하는 건 전력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산업 구조 조정에서 지금 이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이 있습니다. 해체 선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충돌되는데 중국 정부가 핵심 타겟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지금 보시면 G2나 여러 가지 방위 식별구역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중국이 앞으로 항공모함 건설이라든지 해양 쪽의 에너지 분비를 증강시키기 위한 에너지에서 이 산업 구조 조정에 그쪽 철강이나 조선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주가 충돌돼요. 이런 부분을 또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대 중점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2014년, 15년은 여기서 플러스 모멘텀으로 우상향 되는 종목들은 매수, 롱. 여기서 중국과 충돌되면서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매도해놓고 이동하는 게 어떻겠는가를 고민하는 게 지금 테이퍼링 변수보다는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조금 이 경제공작회의의 6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조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공작회의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트 흐름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예, 조금 빨리빨리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금 남양 유업과 CJ 오쇼핑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CJ 오쇼핑인데 이제 먼저 급등하고 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거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속도를 할 때 아까 사료업체에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1인 1가구 폐쇄에서 오히려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상대적으로 고점 돌파 못하고 있는 남양유업이나 그다음 매일유업은 먼저 가고 있는데 이런 속도에 의한 조절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머레하고 매일유업입니다. 이것도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어느 게 더 빨리 갈까 할 때 화장품보다는 예를 들어서 1인 1가구와 연동된 종목들의 매일유업이 더 선호적인 보이는데 이것도 반은 팔고 반은 갖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가방이나 보령메디앙스나 밑에서 사료업체, 양돈업체 이런 것들 중에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도로 수평 이동하는 전략은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CJ ENM을 왜 갖고 왔냐면 현대중공업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여러 가지 연동해서 이런 큰 트렌드가 벌써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22만 원대를 반드시 22만 원과 23만 원 지지해 주는지 요번 1, 2개월 동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수주에서 CJ ENM을 왜 갖고 왔냐. 한류의 방송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 중국과 연동돼 있거나 거기에서 컨텐츠화 시켜서 뭔가 모멘텀을 낼 수 있는 걸 이제 또 찾자라는 전략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눌림목 줄 때 다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짜는. 그리고
OCI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에너지 변화라든지 전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이게 바닥을 찍고 17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터닝을 해주는지 이거를 또 우리나라는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중국과 연동해서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지 이번 주는 그걸 갖고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남은 장도 개장일로 보면 한 10거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FOMC도 살펴봤고요. 중국 경제공작회의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외에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우리 내부로 들어와야겠죠. 네. 내년도가 선거해입니다. 우리나라만 선거가 아니라 브라질, 인도 다 할지 대통령, 국회의원 다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9시 뉴스에 주말 보면 지금 철도 민영화니 의료 민영화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 트렌드의 노후 고령화라든지 이 데이터라 헬스케어 정책 모멘텀 관련주는 저는 이건 추세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과 연동된 종목들로 제가 차바이온과 일양약품은 직전 저점 이제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쌍바닥을 검증하고 터닝해 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는 일당의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데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느냐. 그리고 이쪽 관련돼 갖고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이 트렌드로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철도 민영화,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또 공공기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이 공공기업 부채 현황과 공공기업에 관련된 구조조정의 정상화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과 여기에 따라 또 구조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관련된 플러스 알파의 종목과 마이너스 알파의 종목이 뭐가 있는가. 공공요금 정상화 속에는 요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건데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전 개인적으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70%는 매도하라고 합니다. 55,000원에서 증자 받으신 분들이 46,000원 평균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을 챙기시고 오히려 KT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 관련된 정상화 과정에서 요금 인상과 또 정부가 보유 지분 매각과 연동해서 뭔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특화시키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동된 종목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포트를 또 한번 두는.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중국 6대 중점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 정책적 모멘텀 관련된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 테이퍼링에 따라 인덱스 게임만 하는 이런 전략으로 구분하시면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지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지수 맥점 조금 잘못 나갔었잖아요. 다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지수 상단은 260이었고요. 하단은 255로 맥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째 하락하면서 2200선이 밀려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소폭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2200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3% 상승한 2198.81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200선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2200선 안착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도 수준을 초과 달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국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량이 2,1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으로 인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4년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15%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3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도 부동산
기업들의 정책들이 대부분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공급에 따른 시장에서의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200선 내외의 혼주장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조금 효과를 내면서 네. 이제 가격 거품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공급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화되지 않을까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요. 2200선 돌파 여부 일단은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중국 시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네. 언제쯤 편입을 해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에서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태양광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화케미칼 눈이 가던데요. 10월 이후 좀 많이 내렸다가 20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쯤 사보면 어떨까 궁금하고요. 반등을 노려본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 궁금합니다. 네, 한화케미칼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양광 업황의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가을까지는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던 그런 주가가 사실 10월 달에 굉장히 또 2만 4천 원대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케미칼은 펀더멘털상으로 보면 일단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굉장히 비쌌던 주식이죠. 굉장히 높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상으로 보면 일단 태양광 부분에 대한 진출이 오히려 좀 약간은 좀 도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하나케미칼 자체의 올해까지는 다소간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내년 이후를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총 자산 규모가 거의 한 12조 원, 13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 2조 8천억 원은 다소간 어쨌든 싼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10월까지 일어났다가 최근 12월까지 이제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좀 하락하는 고점 대비해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세계 시장이 좀 태양광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하나솔라원이라든가 하나큐셀의 실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점은 일단 추세가 상당히 약한 상황인데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시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역시 2만 원 선 초반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만 원 선의 지지가 확인이 좀 된다면 역시 한 2만 원 이하권에서는 역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주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2만 4천 원까지 반등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보시고 2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펀더멘털로 본다면 지금 싼 가격이지만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관점으로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2만 원대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2만 원대 이하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시고요. 2만 2천 원대까지 끌고 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11월 말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가스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근 한 달 만에 4만 원대 회복한 현재 가격적인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소 비싼 가격인지요? 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실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펀더멘털상으로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월봉상으로 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과거 2005년 이후죠. 2006년서부터 사실은 4만 원대 주가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4만 원이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없는데요. 펀더멘털상으로는 약간은 좀 비싼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대에 이르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도 우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약간 뭐 자산 가치 비해서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 면에서 역시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이 좀 돼야 되는데 계속 2천억 원대에서 좀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얀마의 가스전이 순조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또 자원 개발 외에도 대우인터내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또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들은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박스권 흐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37,000원 선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4만 원 선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고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역시 4만 원 선 이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매매 포인트는 자원 개발이 순항을 하고 있다. 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서 매수 관심가로 좀 본다라면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뭐 갭상승이 좀 됐습니다만 역시 지금 박스권 형태로 약간은 예상을 한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오히려 매수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38,000원 이하 즉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4만 원 선의 저항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으로 드리는데 오늘 바로 4만 원을 갔습니다만 일단 4만 원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인터내셔널 기관의 매수를 좀 확인하면서 박스권 하단인 38,000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목표가는 4만 원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두 종목을 여쭤봤습니다. 오늘 한화케미칼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까지 싼지 비싼지 가격 진단을 들어봤고요. 네.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제일기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일기획은 뭐 삼성그룹의 뭐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제일기획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주가 흐름은 탄탄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실 하락을 잘 안 했던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고요. 다만 좀 시세 흐름이 좀 더딘 점이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시장에 성수기가 좀 진입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사전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광고 회사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죠.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또 브라질 월드컵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실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성장하는 그런 기업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간 주가에 좀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매매 포인트는 역시 광고 시장의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스포츠 이벤트들을 기대한다라 그러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매매 포인트로 잡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치세 흐름은 좀 더딘 그런 흐름입니다만 일단 매매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긴 흐름 24,000원대를 저점으로 또 27,000원대를 고점으로 잡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오랫동안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역시 흐름 자체가 좀 약간은 더딘 좀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26,000원 이하에서 역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다라 그러면 목표가는 2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매력 종목으로 보셨습니다. 네. 매수 관심 가격으로 26,000원 이하 짚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이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늘리면서 좀 중간 금융회사로서의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삼성생명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카드도 관련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삼성그룹주 제일기획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삼성그룹주의 최근에 지분 관련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삼성생명도 그렇고 제일기획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는 장기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긴 안목에서 보실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신다라 그러면 좀 더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의 장인데요. 그런 장에서 역시 장기 상승하는 삼성생명, 제일기업 좋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장기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부터 살펴볼까요? 한화케미칼 현재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클릭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멘토님께서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현재 코스피 1962고요. 코스닥은 494,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